안녕. 자, 위에 수업 잘 들었나요? 우리 29강에서는요 지난 시간 27에서 28강까지 배웠던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그래프의 그냥 다른 유형들 문제였기 때문에 익숙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30강에서는요 중3 친구들이 대부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 형태학을 보면 돼요. 최종 형태, 이 함수의. 자, 미안.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중3 친구들이 제가 가리키면서 보니까 좀 힘들어요.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좀 싫어합니다. 이유는 단 두 가지예요. 왜냐면 중간에 계산 과정, 그냥 정말 계산적인 계산 과정이 좀 많다 보니까 실수하기 싫고 좀 귀찮은 파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앞에 인수분해하고 2차 방정식이 안 된 채로 지금 파트를 하면 상당히 어렵고요. 왜냐면은 인수분해 완전 제곱 형태를 많이 쓸 거거든요. 대부분은 완전 제곱 형태로 쓸 거란 말이야. 이거를 변화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앞에 인수분해하고 2차 방정식이 안 됐다면은 지금 파트는 정말 힘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앞에 EBS 온라인 강의 또는 정한 선생님 또는 저의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학습하시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근데 정말 쉽습니다. 해보면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알면 됩니다. 바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폭이 가장 넓은 2차 함수는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우리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앞으로 오늘 나올 2차 함수 식은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형태를 볼 겁니다. 이때 a는 절대 0이 아니고요 a랑 b랑 c는요 다 상수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얘 y가 아니고 는 0이면은 우리 2차 방정식하고 똑같은 형태죠. 맞습니다. 자, 얘 형태야. 다 문제를 보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형태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이 형태입니다. 이랬을 때 그래프의 폭을 관장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바로 x제곱의 이 앞에 개수, 즉 a값의 절대값 a가 크다, 커진다, 작다, 작아진다에 따라서 그래프 폭이 변했었습니다. 예를요 제가 전전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원래 배우면 안 되고 가르치면 안 되지만 편의상으로 해볼게요. a를 우리 1차 함수에 있는 기울기처럼 생각을 하면은 기울기가 점점 커져. 그러니까 절대값이 점점 숫자가 커져. 그럼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거잖아.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 즉 절대값이 점점 작아져.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작아진다? 그러면 완만해진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도 이해하셔도 됩니다. 절대값이 커져? 기울기가 커지는구나. 완만해져? 그럼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겠네 라고. 이렇게 해서 이해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좌표평면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완만한 애가 있어. 근데 기울기가 커진대. 그러면은 조금 더 가파라지겠지, 곡선이. 더 커진대. 기울기가 당연히 그러면은 가파라지겠지. 커진대. 당연히 가파라지겠지. 가파라지다 보니까 최초에 있던 이 아이에 비해서 어떻게 되죠? 점점 폭이 좁아지고 있죠. 이해됐나요?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좁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렇게도 봐볼게. 작다. 되게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른 애부터 시작해볼게. 지금은 되게 절대값이 큰 애예요. 근데 절대값이 크다는 것은요 가파른 거야. 기울기가 점점 얘가 완만해질 겁니다. 완만 둥글둥글 완만 순둥순둥 이렇게 완만해집니다. 완만해진다는 소리는요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야. 그런데 폭이 어떻게 돼요? 점점 넓어지고 있지. 어떻게 해요?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된다는 거지 이렇게 알고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절대값이 가장 어떤 애를? 작은 애를 찾으면 되겠네요. 폭이 넓은 이차함수니까 절대값이 가장 작은 애는 어디 있을까요? 자, 얘네는 겁나 크고요. 바로 3번이 될 수 있겠네요. 절대값이 가장 작아야 폭이 넓어지니까. 자, 됐나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바로 이 2번입니다. 봐봐. y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 어찌 보면은 그냥 2차 방정식처럼 생긴 형태야. 한마디로 제가 최초에 말한 이 형태란 말이야. 이 형태의 함수 형태를 지금까지 배워온 y는 ax-p제곱 플러스 q꼴로 고칠 겁니다. 선생님, 구태여 왜 고쳐요? 이렇게. 자, 우리 2차 함수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읽을 때 전전 시간에도 했겠지만 이 형태를 해야지 가장 간편합니다. 왜냐면요. 꼭지점을 찾기 쉽고 y절편 찾기도 쉬우니까.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리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오늘 배워야 될 거는 하나입니다. 이 형태를 이 형태로 바꾸는 법입니다.
조금 헷갈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 아십시오. 바로 절반의 제곱이라는 것. 절반의 제곱 제가 엄청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거 많이 쓸 거야 라고 드디어 씁니다. 함수 끄트머리. 절반의 제곱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형태를 이 형태로 바꿀 겁니다. 자, 이 과정인데 이게 다 중요하지만 제가 이 아래에 있는 거 말고 맨 처음에 배우니까 아싸리 처음부터 이렇게 칸을 만들고서 시작해 볼게요. 위에 있는 얘는 좀 지울게요. 아래에 있는 바로 함수식은 따라 쓸게요. y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라는 형태는요. 자, 봐봐. 얘를 6으로 바꿀 건데 우선 절반의 제곱이라는 이 필살쓰기를 쓰기 전에 우리는요 사전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 단계만 거쳐주면 돼요. 바로 뭐냐면 되게 중요합니다. x제곱의 개수를요 몇으로? 1로 만들어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절반의 제곱을 만들기 위한 이 식의 시작은. 그래서 선생님 x제곱의 개수님 마이너스 3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3 나누면 되잖아요. 땡. 그렇게 되면은 y의 개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면서 결국에 이 개수를 쳐내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좌변에 y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없앤다라는 개념보다 그냥 x제곱의 개수를 1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나누고 빼고 하지 않고 분배 법칙만 이용해서 그렇게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3을 이렇게 해서 괄호로 싹 묶어내면 되잖아. 그치? 괄호로 묶을 거야. 그러면은 괄호 밖으로 마이너스 3 나왔으니까 여기에는 x제곱만 남겠지. 둘이 합쳐서 마이너스 3x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해됐죠? 이렇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선생님 어디까지 묶나요? 자, 어디까지 묶나요? 묶는 부분은요 딱 요만큼입니다. 문자가 있는 한까지만 묶습니다. 상수항은 묶지 않겠습니다. 어지간해서는. 그러므로 상수항은 괄호 밖으로 그대로 퉁 튀어나올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그럼 문자의 끝인 마이너스 6x 역시 마이너스 3으로 묶어 나오니까 결국에 괄호 안에는 마이너스 2x만 남을 수 있겠죠. 둘이 곱해서 플러스 6x가 돼야 되니까.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문자 있는 데까지만 괄호로 묶어줍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러면 이 절반의 개수를 쓸 겁니다. 절반의 제곱을 쓸 것입니다. 다시 중요하니까 여기다 쓸게. 드디어 절반의 제곱을 쓸 겁니다. 근데 도대체 이 절반이 무엇이냐면요.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요. 더해줄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절반의 제곱이라는 거 앞에 띄엄띄엄 써 있는 것은요. x의 개수겠죠. 이번엔.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준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퍼볼게요. y는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 똑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절반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나누기 2하면 되지. 즉 2분의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게 절반의 제곱이죠. 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줄 겁니다. 근데 등식에서 어떤 식을 함부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단 말이야. 그럼 등식이 틀어져. 그럼 더한 만큼 우리는 어떻게 될까? 빼면 되겠지. 그러면 절반의 제곱만큼 더했으니 우리는 이만큼도 뺄 겁니다. 2분의 마이너스 2의 제곱도 뺄 겁니다. 그래야 얘가 0이 되면서 숫자 자체가 틀어지지 않아. 그리고 괄호를 닫을게요. 원래는 중괄호 해야 되지만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그럼 플러스 4 상수 그대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쓸 부분은요. 바로 딱 여기까지입니다. 절반의 제곱까지만 쓸 거란 말이야. 얘는 우리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를 괄호 밖으로 우리는 빼낼 거야. 최종적으로. 이해됐나요? 봐봐.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결국에 마이너스 3에 x제곱 마이너스 2x 이거 절반 마이너스 1이지만 플러스 1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괄호 닫아버릴 겁니다. 딱 닫았지? 얘는 뺄 거니까 플러스 4 그대로 써볼게요. 얘 빼낼 때 지금 얘도 현재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제곱이니까 그냥 1이라고 생각하세요. 야, 이 마이너스 1인 여기다 그냥 쓰자.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 1이라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입니다. 현재 얘를 괄호 밖으로 빼낼 거야. 괄호 밖으로 빼낼 건데 그냥 빼내면 안 되고 여기 괄호 밖에 마이너스 3을 분배해 준 다음에 그리고
밖으로 빼내야겠지. 그래야지 될 거 아니야. 한마디로 괄호 밖에 나갈 때는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한 플러스 3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요까지도 이해됐나요? 자, 그랬으면은 99% 끝났습니다. 이 집 절반의 제곱을 한 이유는요, 얘를 제곱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어. 완전 제곱으로. 결국에 이 y는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7로 이렇게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 수 있고, ax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q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절반의 제곱을 한 이유는 다시 말할게. 이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같이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 얘는 내가 상세히 설명을 이렇게 썼지. 여기서 같이 봐봐. 이제 쉬울 거야. 나하고 똑같을걸요? 마이너스 3을 지금 x제곱의 개수인 만큼 마이너스 3을 괄호 밖으로 빼냈습니다. 어디까지? 딱 문자까지 빼냈죠. 그치? 괄호 닫아버렸어요. 즉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됐겠죠. 마이너스 2x라고. 그럼 괄호는 마이너스 2x야.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게 이거였습니다. 뭘 더하고 뺐지? 똑같은 걸 더하고 뺀 것은요, 수가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이 라는 바로 되게 중요한 절반의 제곱입니다. 그치? 절반의 제곱. 어떤 거예요? 절반의 제곱? 가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절반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입니다. 1을 더한 만큼 1을 또 빼야 돼요. 그래야 이게 0이 되니까. 여기까지 됐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딱 이 더한 거만큼만 쓴댔어요. 그래서 이 더한 것만큼만 보니까 결국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이 라인은요, 들어갈 때 이게 중요한 거였죠. 마이너스 1 자체를 빼내야 되는데 그냥 빼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을 한번 곱해서 빼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플러스 3으로 빠지게 되는 거야. 즉 둘이 더하면은 라는 7이 될 수 있겠죠. 이 방법을 여러분이 많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여러분께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금 배웠던 것을요, 계속 적용해 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일반 형태인 이런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형태를요, 바꾸는 과정이에요. 이 방향으로 가야겠죠?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형태. 그리고 여기서 제가 특별한 어떤 좀 문제 푸는데 편안한 꼼수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우선 연습부터 합시다. 1번부터. 절반의 제곱을 쓸 거야. 계속 절반의 제곱을 쓸 건데 지금 얘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뭐 별 필요 없겠네.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그리고 얘의 절반인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3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빼기 2분의 마이너스 3의 제곱만큼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절반의 제곱에서는 더한 만큼 뺀다. 그럼 얘를 결국 계산하면요,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통째로. 됐나요? 자, 그리고 더하기 1 빼기 4분의 9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y는요, x-2분의 3의 제곱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4분의 1인인 에다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일반 형태로 고쳤다면 다 끝났죠. 얘 꼭지점 좌표는요, x는 2분의 3이고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꼭지점 좌표일 겁니다. 자, 잠깐만요. 선생님, y 절편은 x에다가 막 이제 0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넣어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되게 편한 게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봤을 때 우리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 1차 함수에서도 b는 y 절편이었죠. 상수 자체는. 이 형태에서는 이 c 있죠. 이 c가 바로 y 절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꼭지점 좌표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 y 절편은 절편을 구하는 거죠. 좌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상수 1, 얘도 y 절편은 5, y 절편 마이너스 4, y 절편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충분히 쓸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일반화시키는 것을 조금 더 연습한 다음에 제가 쉽게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얘도 같이 해볼게요. 우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로 묶어야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마이너스로 묶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요? 절반의 제곱. 얘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절반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리고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 그냥 바로 쓸게요. 4를 이렇게 한 번 더 빼주면 되겠습니다. 괄호 닫고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쓸게요. 우리가 필요한 건 딱 여기까지예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리고 얘는 밖으로 빼낼 겁니다. 마이너스 합쳐져서 플러스 4 형태로. 그러면은 x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9가 y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차함수의 기본 형태로. 얘만 봤을 때 딱 나왔네요. 아, 꼭지점 좌표는 몇이죠? 2,9다. 그리고 y 절표는 몇이다? C값인 5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연습해볼게. 이제 빠르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빠르게 푸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나 모르겠습니다. 같이 봐봐 또. 마찬가지 y는 마이너스 4로 묶고 x제곱 마이너스 x가 될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절반인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인 4분의 1 얘가 0이 돼야 돼. 괄호 닫고 마이너스 7이라고 쓰겠습니다. 얘는 괄호 풀었고 얘는 괄호를 씌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여기서도 풀 때는 괄호를 풀어서 풀어봤지만 얘는 괄호를 제가 풀지 않고 풀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우리 완전 제곱식을 쓰기 때문에 이 제곱이 완전 제곱에 그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봐봐. 마이너스 4에 얘는 결국에 4분의 1의 제곱이지만 얘를 완전 제곱을 쓴다면요 x 이 괄호 안에 숫자인 만큼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 넘어갈 때 마이너스 4 곱해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7에다가 플러스 1에서 가야겠죠. 그러므로 y는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 됐다. 그럼 얘의 꼭지점의 좌표는 2분의 1, 마이너스 6이고 y 절편은요 몇이다? C점이래요. 상수항인 C값 마이너스 7이다 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 꼼수 하나 갑니다. 꼼수 팁이라고 쓸게요. 꼼수는 좀 그렇다. 이 꼭지점 좌표 구할 때 항상 이럴래요? 우리 절편은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y 절편 몇이다? 마이너스 4다라고. 사실 조금 꼼수가 있습니다. 얘만 봤을 때 우리는 바로 어떤 거 식 하나만 외운다면 저는 암기는 강요하지 않지만 혹시나 필요하다면 쓰시라고요. 어떤 식 하나만 안다면요 x점의 좌표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봐봐요. 이랬을 때 C는 Y 절편이랬습니다. 그리고 잘 봐요. 2a분의 마이너스 b는요 여기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는요 꼭지점의 x값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건 이겁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거. 진짜 계산해볼까요? 그러면은요 2a분의 마이너스 b 대입해볼게요. 여기서는요 a는 2분의 1입니다. b는요 마이너스 3입니다. 그쵸? 맞나요? 이걸 풀어 쓴다면 얘잖아요. 마이너스 b 나누기 곱하기라고 쓸까요? 나누기라고 쓰자. 나누기 2a인 거잖아. 그대로 대입하면은 b는요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3 그리고 2분의 1 대입하면요 1입니다. 나누기 1은 3이다. 그러면은 x 좌표는 3이 나왔네요. 선생님 y 좌표는요? 대입해서 나온 y 값이겠지. 해볼까요? 그러면은 결국에 y는요 2에 x가 3이었으니까 8 제곱 미안해요 9군요. 9 빼기 3 9 빼기 4가 되겠지. 9 빼기 4는요 마이너스 13입니다. 2분의 9 빼기 마이너스 13이니까 2분의 26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y값은 몇이 나올 수 있죠? 2분의 마이너스 17이 나올 수 있겠네. 마이너스 2분의 17이 바로 꼭지점의 좌표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믿겨지지 않죠? 근데 이 방법도 좀 귀찮은데 숫자가 귀찮아서 그래요. 별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될까? 진짜 이렇게 될까? 한번 그러면은 풀어봅시다. 송쌤 치고 답을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3, 마이너스 2분의 17이라고. 자,
살짝 지울게. 똑같이 풀어보자. 이 공식 못 외우면 이 방법으로 해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y는 2분의 1에 x제곱을 묶었습니다. 여기서 2분의 1 튀어나간 거니까요. 남는 수는 몇이 될까요? 마이너스 6분의 1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죠. 마이너스 6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야 곱해서 이게 나오니까. 이 6분의 1이라고 헷갈린 친구가 무지하게 많아서 지금 내가 해봤습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곱해서 그 값을 찾으십시오.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값을 찾는 겁니다. 즉 6x가 될 겁니다. 그럼 6x의 절반은요 플러스 9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요. 그리고 빼기 9의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계산하면요 결국에 2분의 1에 딱 여기까지만 쓸 거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나왔고요. 마이너스 9가 빠질 때는요 2분의 1 곱해서 2분의 9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됐습니까? 아 그럼 y는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즉 결국에 y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얘 4분의 16이니까 2분의 미안해요. 4는요 나도 헷갈렸다. 2분의 8이니까 2분의 17이다로 이렇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꼭지점 좌표는 보면 2, 마이너스 2분의 17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아 3이죠 3. 잘못됐다. 진짜 미안. 계속 틀리네. 자 어때요? 똑같지 않아요? 정말 되죠? 숫자가 더러워서 그렇지 여기도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자 파란색 보세요. y좌표는 7인 것은요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그렇다면은 이 꼭지점의 x좌표는요 x는요 2a분의 마이너스 b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생각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a는 마이너스 4 여기서 b는 4. 그렇다면은 대입하자. 결국에 a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분의 b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마이너스 b니까 결국에 x값은 2분의 1 되네. x값 2분의 1 나온 거 그대로 대입한 y값 찾으면 되겠죠. 해봅시다. 그럼 y는 2분의 1 되니까 4분의 1 돼요. 마이너스 1 그리고 더하기 2 빼기 7이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계산하면은 결국에 몇이 될 수 있죠? 마이너스 8의 2니까 마이너스 6이다. 아! y값 마이너스 6 나왔네. 어때? 진짜 되지? 자 이렇게 여러분 이게 싫다. 그렇다면 이 공식처럼 하시는 것도 꽤 유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는요 꼭지점의 x값입니다. y값은요 꼭지점의 y값은요 어떻게 찾았죠? 지금까지 대입해서 찾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x값을 대입해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 여러분께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어쨌든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연습하는 중이니까 계속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쓰겠습니다. 4번입니다. 우선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바꾼다면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게 필요할 거야. 절반의 제곱이니까 괄호 닫고 플러스 10이라고 쓰겠습니다.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은 넘어갈 때 마이너스 붙어가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0 즉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1이라고 이렇게 일반형으로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몇이죠? 마이너스 1, 11이 될 수 있겠고 여기에 y절편은 바로 얘가 y절편이에요. 즉 y절편은 10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도 좋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었죠. 자, 다시 x라는 애는요 2a분의 마이너스 b를 대입해서 풀어보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b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대로 대입해보자. 즉 얘는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가 돼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즉 마이너스 1. 아 그러면은 꼭지점 좌표 x는 마이너스 1이구나. 나왔습니다. y는요 그대로 저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겁니다. 즉 y는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플러스가 돼서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2 더하기 1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산하면 12 마이너스 1이니까 11. 아 y좌표는 11이구나 라고도 풀 수 있어요. 어때? 간단한 방법 되게 많죠? 이 방법도 익숙해지면 좋을 텐데 이게 가끔 생각이 안 날 때는 바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꼭지점의 좌표는 분명히 맞네요. y 좌표는 무조건 맞죠. 마이너스 2, 10을 지나나? 대입해보면 되겠죠. 여기다가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10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1. 결국에 얘는요, 마이너스 1 더하기 11이니까 얘만 계산하면은 10. 등식 성립하네요. 그러면은 지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있다. 이것들이네요. 그래프 그려봐야 돼, 이럴 때는. 자,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x축, y축, 원점. 봐봐. 꼭지점의 좌표는 x-1, y는 11이네요, 그냥. x는 마이너스 1, y는 11인 이런 좌표입니다. 마이너스니까 위로 블록이고요. 그리고 y 절표는 10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요, 색을 다른 거로 하는 게 낫겠죠? 요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짜잔. 끝까지 다 그려야겠죠? 에이, 안 이쁘다. 여기서 보자. x가, 지금 이게 축이죠. 축의 방정식이 여기입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인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x값이 증가하면은, x값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y값은 어떻게 되죠? 감소하네요. a값이 증가하면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네요. 자, 그럼 얘는 우선 틀렸습니다.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하니까. 5번 더하기 해보자. 얘는 되게 감사하게도 모든 4분면을 딱 봐도 지나고 있습니다. 즉 4번이 정확히 맞겠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 시간부터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이 5번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 두 가지 방법 역시 연습이니까 풀어볼게요. 지금은 쉬운 방법. 제가 아까 전에 하나의 팁, 꼼수 알려줬었죠? 얘만 딱 봤을 때 우리는요, x값, 꼭지점의 x좌표를 찾을 수 있다고 했어. 근데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3이래요. x는 마이너스 3이래. 그러면은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는 바로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근데 꼭지점의 좌표 어떻게 구했더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알려줬었죠. 근데 저는요,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쓰는 거를 더 권장하긴 합니다. 덜 헷갈리거든요. 근데 개인 차이입니다. 자, 해보자. 그럼 여기서 a는요, 마이너스 4분의 1, b는 m입니다. 간단하네. 여기 쓰고 하자.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b는요, m입니다. 그대로 대입할게요. 근데 우리 분수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하는 친구는 할 수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얘를 좀 식을 변형할게요. 얘는요, 마이너스 b 나누기 2a라는 식입니다. 그대로 대입할게. 그럼 b는 마이너스 m 나누기 a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1 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즉 얘는요, 마이너스 m 곱하기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고 결국에 2m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이게 x좌표인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므로 m은 몇이죠?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겁나 쉽게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공식을 까먹은 친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풀면 되겠죠. 얘를요,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 형태로 고치다 보면은 분명히 이걸 쓸 수 있을 겁니다. 같이 봐볼게요. 우선 y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x제곱, 그리고 얘마저 할 건데, 자, 헷갈리는 친구 있다고 했습니다. 뭘 해야 되지? 4분의 1 하면은 뭐 16분의 1을 넣어야 되나? 8분의 1을 넣어야 되나? 4분의 1을 넣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요, 빼낸 수하고 곱한 수가 mx가 나오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그리고 얘는 1이면 돼. 그러니까 m이면 된단 말이야. 그러므로 곱해서 m이 나올 수 있는 마이너스 4가 안에 있어야겠죠. 마이너스 4m x 이렇게 돼야겠지. 그리고 얘의 절반의 제곱인 플러스 4m의 제곱, 절반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m의 제곱 해주는 것도 있지 맙시다. 그리고 더하기 2-m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됐죠? 우리가 쓸 거는 딱 요까지. 그러므로 결국에 y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x-2m의 제곱 플러스 2-m이고, 이거 넘어갈 때 마이너스 4분의 1 곱해서 넘어가야 되니까 플러스 m 제곱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근데 더 이상 계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얘만 필요하니까.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꼭지점 좌표의 x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x-2m이라는 n은요, 결국에 x 플러스 3이랑 똑같은 거잖아. x 지우겠습니다. 똑같은 애니까. 즉, 마이너스 2m은 3입니다. m은 몇이죠?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쉬운데 이 방법이 무지하게 간편한 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6번입니다. 6번은요, 그냥 연습 삼아 계속 일반 형태로 할게요. 이거는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식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일반 형태 고치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입니다. 그리고 절반의 제곱인 플러스 9, 마이너스 9까지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쓰겠습니다. 절반의 제곱 쓸 수 있겠죠?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우리는 필요한 게 6x 플러스 9 가지고 마이너스 9 빠질 건데 마이너스 곱해서 가니까 마이너스 4에 플러스 9로 빠질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는 몇이죠?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5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y 절표는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릴 건데 마이너스 3,5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5가 뭐 꼭지점의 좌표고 절표는요 마이너스 4를 지난다고 써 있습니다. 마이너스 4를. 그리고 위로 볼록인 이런 함수식이니까, 함수 그래프니까 결국에 지나지 않는 것은 제 2사분면이다. 2사분면이다. 2사분면. 2사분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역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다? 자, 7번입니다. 여기서는 좀 재밌는 것도 알려드리면서 그냥 일반적으로도 풀어볼게요. 어쨌든 이 차함수 그래프가요, 이 y축보다 왼쪽에 있는 것을 싹 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쨌든 x축, 모든 점이 x축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싹 다 평행이동한 점부터 찾을 건데 얘는 우선 글러먹었어. 오른쪽으로 갔잖아. 얘는요 정확히 맞네요. 왼쪽으로 예쁘게 마이너스 이만큼 가졌죠. 그리고 얘는요 그냥 위아래로 y만큼 마이너스 5만큼 하고 정확히 중앙에 있으니까 얘도 아닐 겁니다. 자, 얘를 볼 건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가 이 방법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저 수홍 선생이 가라사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좌동 우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좌동 우이라는 이 유명한 사자성어는 바로 이겁니다. 왼쪽에 그래프가 있으면은 두 부호가 같고 오른쪽에 그래프가 있으면은 두 부호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좌동 우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런 함수식에서 바로 우리는 좌동 우이를 통해서 함수의 그래프가 어디 있는지, 어떤 위치인지, 부호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볼게. 자, 방금 제가 빠르게 얘기했지만 왼쪽에 있으면은, 즉 y축을 중심으로 그래프가 왼쪽에 있으면은 같다. 뭐가 같냐면 a, b의 부호가 같은 겁니다. 다시 a, b의 부호가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왼쪽에 그래프가 있으면은 a, b의 부호가 같고 축을 중심으로, y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으면은 a, b의 부호가 어떻다? 2니까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좌동우이 간단하죠? 볼게. 얘 가지고 해볼게. a, b의 부호가 어때요? 분명히 같죠. 좌동. 분명히 얘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구나. x쪽보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구나.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되게 쉽지?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간단하지 않나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설명해 줄게.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할게요. 얘는 y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인 이 차함수래. 이때 a, b, c의 부호를 찾으시오라고 해. 자, 좌동우이도 적극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우선 이 그래프가 y축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오른쪽에 있으면은 우이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근데 얘 위로 볼록이야. 그러면은 a는 분명히 음수야. 근데 우이니까 당연히 b는 얘하고 부호가 달라야 돼. 이해됐죠?
C는요 y절편이었어. y절편 어딨어? 양수네. 겁나 쉽죠? 이렇게 좌동우위를 이용해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좌동우위여라.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풀든지. 8번입니다. 얘는 빼박 어쩔 수 없네요. 이 꼴로 바꿔야겠네요. 뭐 근데 안 바꿔도 사실 하는 법 두 가지 역시 똑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요 구했던 게 있어. 얘만 보고서 꼭지점에 x값을 찾을 수 있었어. x값은요 2a분의 마이너스 b였어. 여기서 a는요 마이너스 3이고요 b는요 10입니다. 그대로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2 해서 바로 2라고 퉁 튀어나옵니다. x값 나왔으면 그대로 대입해서 y값 찾았었죠. 그래서 y값은요 마이너스 3 곱하기 4 더하기 24 x 대신에 2 대입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7 하면은 결국에 마이너스 12 더하기 24 빼기 7이니까 좀 더 계산하자. 12 마이너스 7이라 답은 5가 나올 수 있네요. 아, y는 5구나.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몇이죠? 2,5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y절편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여기까지 했으면 다 끝난 거 아니니? 아,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는 y는 잠깐만요. a값 어떻게 찾냐면요. 얘는 분명히 빠질 테니까 마이너스 3, x제곱의 개수만큼이 분명합니다. 마이너스 3이고 x좌표가 2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5다라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는 몇이죠? a는 마이너스 3, 그리고 p는요 2, 그리고 q는 몇이 될 수 있죠? 5라고 할 수 있네요. 자, 싹 다 더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에 5니까 답은 6이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쉽죠? 제가 보니까 6이 아닌 것 같은데요? 7, 4네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면 모르겠다 그러면은 달리면 되죠. 이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워볼게요. 마이너스 3으로 묶어. y는 마이너스 3에 x제곱 묶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x가 남아야겠죠. 그래야지 곱해서 플러스 12x가 될 테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절반의 제곱씩 하고 마이너스 7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됐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3 플러스 12로 빠지고 플러스 12와 7 더하니까 플러스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y는 이런 식으로 바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때요? 결국에 똑같죠? 얘하고 얘하고 푸는 법은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훨씬 빠르긴 하네요. 오, 신기해라.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3이 분명하고요, p는요 마이너스 p죠, 2가 분명하고요, q는요 플러스죠, 5가 분명하네요. 얘네를 싹 다 더하면 결국에 7 빼기 3이니 4라고 바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풀든 똑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실제적으로 2차 함수의 형태들을 모두 다 배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게 많이 나왔어. 절반의 제곱, 그리고 절반의 제곱에서 유용히 쓸 수 있는 2a분의 마이너스 b, 이 공식도 했었고요. 그리고 좌동우위라는 다자성어도 배웠습니다. 오늘 한 것은요 사실 조금 학원 스타일로 하긴 했는데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빠른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푸는 형태로 수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는 친구들은 분명히 잘 기억해 주세요. 좌동우위 특히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촉박할 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공식 무지하게 빠를 수 있습니다. 특히 수가 더러울 땐 더러우고. 자, 다음 시간에 드디어 끝입니다. 실제로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함수 파트가 다 끝, 실제적인 시험 범위까지 끝났고 다음 시간만 여러분과 함께 수업하면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제 한두 시간만 더 참으면 우리 방학입니다. 방학이 그렇게 안 되지만 어쨌든 기말고사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 두 번 찍었으니까.